야, 이제 이렇게도 하네요.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내 휴대폰 절대 여기에는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갖다 대는 순간 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모두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휴대폰 사용할 때 QR코드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큐싱이라는 새로운 신종 사기 수법이 나왔습니다. QR코드, 우리가 휴대폰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예약을 한다거나 본인 인증이나 티켓을 끊을 때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정말 편리한데요. 그만큼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에 비해서 훨씬 저장할 수 있는 정보가 많고요. 또 일부가 훼손된다 하더라도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사용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편리한 QR코드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큐싱이라고 부르는데요. QR코드 여기에다가 피싱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싱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앱이 설치되면 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탈 털어가는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 수법이 생긴 겁니다. 보통 우리가 편리하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할 때도 QR코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스캔하는 경우가 많고요. 편의점에서도 QR코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QR코드 그림만 봤을 때는 누구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만을 봤을 때 허위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QR코드가 있는 주차위반 고지서가 유행되고 있고요. 또 공공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용하는 공식 QR코드 위에 피싱 QR코드를 덧붙여서 범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가짜 QR코드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범죄는 진흥화되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수사나 예방 기법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조심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큐싱을 예방하려면 공공장소에 있는 QR코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마시고 여기에 혹시 원본이 아닌 스티커 같은 것으로 덧대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큐싱의 경우에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다른 앱으로 연결되거나 설치를 요구할 때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앱을 절대 다운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싱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만든 QR코드에 링크되어 있는 악성 앱 URL 설치를 유도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모바일 기기를 원격으로 통제하고요. 또 소액 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은행 앱을 이용해서 돈을 이체하는 도중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QR코드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스캔했더니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피싱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 앱을 이용하면서도 악성 코드가 있는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내가 내 휴대폰을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큐싱 어떻게 하면 내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첫 번째는요. 공공장소나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노출되어 있는 QR코드는 신중하게 접속하셔야 됩니다. 보통 공공장소 또는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간이나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QR코드는 악성 코드 또는 악성 앱이 숨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공공장소나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는 QR코드 정말 신중하게 접속하셔야 되고요. 또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메일로 QR코드 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로 전달된 QR코드는 웬만하면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R코드 피싱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모두를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것도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최근 더욱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큐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고요. QR코드 접속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또 확인한 다음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피싱 범죄, 이런 범죄는 내가 먼저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모르고 단순하게 고액 아르바이트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 쉽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품권을 구매해준다, 카드만 전달해도 된다, 이런 구매 대행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범죄의 인출책, 수거책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급전이 필요할 때, 직업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보통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실제 내가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단순 가담자들이 많은데요. 처벌받는 형량 가볍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요, 모집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가 개설한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송금하는 사람, 인출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수거하는 사람,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중개기를 설치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 단순 가담자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한다 하더라도 처벌 형량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제범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단순 가담했다, 억울하다 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법리는 사기죄,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사기 방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공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 행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것은 대부분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거나 활용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했을 경우인데요. 7년 이하 징역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또 실제 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하는 달콤한 아르바이트 별것 아니다, 단순히 대포통장 모집하고 계좌 빌려주고 돈을 전달한다고 해서 처벌 형량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잘못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범죄자로 커다란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